네, 유채한 부지회장님 건강은 좀 회복되셨습니까? 네, 많이 나아졌습니다. 네,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황건적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황건적 이런 소리 듣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? 잠깐만요. 거기 마이크 누르고 하세요. 앞에. 예, 됐을게. 마스크 벗고. 네, 저희가 파업을 한 이유는 깎인 임금을 되돌려달라는 이유로 파업을 했는데 그런 파업을 가지고 뭐 도적질 비슷한 비교를 하는 정부 여당이 있다는데 솔직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요. 저희 파업으로서 뭐 임금 조금 올리는데 대우조선에서 저희한테 청구한 파업 소송에 따르면 저희가 시간당 6만 3천 원 정도의 임금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. 근데 저희 최저시급 아니면 만 원 정도 받는데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가 어디론가 증발한다는 얘기입니다. 만 원 정도 받는 사람들이 황건적이면 5만 원 정도를 어딘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좀 솔직히 기분 많이 나빴습니다. 네, 2016년 조선업 불황 때 임금 삭감과 상여금 반납 그런 식의 고통 분담을 한 걸로 들었습니다. 스스로 자기 임금을 깎는 황건적이라니 말도 안 되죠. 당시에 어떻게 대우조선 해양과 조선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청 노동자들이 어떤 희생을 했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. 네, 조선소에서 업체가 그때 당시만 해도 150개 정도가 있었고요. 각 업체마다 상여금이 550%가 지급되고 있었습니다. 그때 당시만 해도 조선소에서 일을 하면은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최소한 50% 정도의 임금을 더 받았어요. 일이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. 그래서 상여금을 받고 일을 했을 때에는 조선소에서 좀 일을 한다는 보람이 있었거든요. 근데 150개 업체에서 한 번에 상여금을 다 없앤다고 한다더라고요. 처음에는 150%를 삭감했고요.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을 삭감했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도 임금을 삭감해야 된다고 해서 150% 삭감을 했었고요.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 또 400% 상여금을 다시 삭감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상여금이 550%가 삭감이 되고 나서는 바로 또 토요일 무급화, 그나마 있는 복지라고 할 수 있는 토요일 유급을 무급화 시킨다는 시도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많은 업체에서는 이미 토요일 무급화가 되면서 임금이 30% 이상이 삭감이 되었습니다. 더 큰 문제는 상용공으로 있는 노동자들도 임금이 30% 이상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 이번에 파업에 많이 참여했던 도장공들 같은 경우에는 한참 조선소 정성 잘 나가던 시기에는 하루 일당이 25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. 근데 2019년 당시에 노동조합이 찾아왔을 때 그분들 임금이 14만 5천 원 정도까지 떨어졌어요. 더 심각한 문제는 임금이 떨어졌다고 해도 먹고 사는 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위험하게 일하고 더 많이 일해가지고 임금을 받아가는데 그럴수록 임금은 더 떨어지고 사람은 더 빠져나가더라고요. 조선소 하청 지금 대우조선에 있었던 일들은 지금 대우조선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제일 많은 희생을 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희생이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. 네. 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. 이번 손배액과 관련된 문제인데요. 제가 사측한테도 아까 질문했는데 회사 측은 목표한 229만 시수에서 파업으로 인해 실제 시수가 154만 시수밖에 안 된다.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. 실제로 조선소 현장에서 회사 측 주장대로 파업만 없으면 목표 시수를 다 채우고 있는지, 즉 6월 이전 상황이나 파업 이후 상황을 제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질문과 별개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. 저희 한참 파업할 때 8천억 손해를 입혔다고 많이 모함을 받았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해주시고 사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. 저희 그렇게까지 피해를 끼친 것 같지는 않거든요. 질문에 470억이라 목표 시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목표입니다. 조선소는 특히나 탑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야외에서 작업하잖아요. 뭐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어떤 위험 때문에 작업이 많이 될 때도 있고 적게 될 때도 있어요. 바쁠 때도 있고 안 바쁠 때도 있기 때문에 목표 시수라는 거는 달성한 적이 없었어요. 올해 저희가 노사협의회에서 우리 회사의 목표 시수가 60 몇 프로 나왔거든요. 60 몇 프로 나왔고요. 실제 여름에는 더 안 나오고요. 겨울에도 더 안 나오고요. 봄, 가을에는 뭐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왜 독크 농성을 하셨는지, 또 원청을 교섭 상대로 하는 노란봉투법이 왜 필요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저희가 작년부터 1년 반 정도를
업체와 교섭을 진행했어요. 21개 업체랑 교섭을 진행했는데 21개 업체가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. 연차를 지급하라, 퇴직금을 지급하라. 이 기본적인 것도 원청의 승인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원청에서 뭐 해주는 게 없으면 하청에서는 아무것도 해주니까 원청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부터 파업할 때 요구가 원청의 교섭에 나와라는 요구였고요. 실질적으로 저희가 7월 22일 날 파업을 하고 난 이후에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? 그 합의가 협력사 하청과 맺어진 합의인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. 지금 이 7월 22일 날 1차 합의를 고용에 대한 합의를 했었고요. 지회장이 21일간 단식을 해서 2차 고용에 대한 합의를 똑같은 합의를 또 했습니다. 그리고 10월 1일까지 다시 고용을 한다는 3차 합의를 또 했어요. 하청업체하고 지금 4차 합의를 해야 됩니다. 이제는 똑같은 내용 가지고. 그리고 저희 업체가 9월 30일로 폐업을 했어요. 9월 30일로 폐업을 하고 공두산업에서 주공두산업으로 바뀌었어요. 사람은 아무것도 바뀐 거 없는데 업체가 또 폐업을 했습니다. 업체하고 이야기해봤자 업체는 원청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원청 가서 문제를 제기하면 업체 폐업시켜버리고 임금 문제 이야기하면은 어쩔 수 없다. 기성금이 3% 올랐으니까 3%밖에 못 준다고 얘기하고 고용 문제 얘기하면 업체 폐업시켜가지고 사람들 흔들버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청업체하고 계속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됩니까? 원청하고 교섭을 해야지 원청이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.